민식이법 시행 석 달이 돼가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스쿨존 내 차량 통행 금지를 시범 실시하고 한 달 후에는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선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접경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가 북부 접경 지역 등 5개 시군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험 구역 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 전단을 비롯해 관련 물품의 운반이나 살포가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돼갑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는데요. 이럴 바에는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같은 스쿨존 내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에선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앞. 평소와 달리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차 한 대 없이 한산합니다. 오전 8시부터 1시간, 등교 시간에 한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로 가주세요. 도로로 가주세요. 아이들은 넓은 차도를 등굣길 삼아 다닙니다. 학부모들은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이쪽 주변에 안 다닌다고 하면 저희 엄마들도 녹색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좀 더 아이들도 안전하고 엄마들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학교 주변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얼루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인간 좋아요. 그걸 뭐라는 건 아닌데 차가 다니는 길을 못 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간 이 학교에서 등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통제를 시범 실시한 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하지만 차량 통항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와 예방과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통제하면 주변 골목길에 차들이 몰려 되레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교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북부 접경 지역 등 5개 시군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 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 살포 등이 금지됩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공무원으로 직장 내 여자 탈의실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탈의실을 이용한 여직원 B씨에 의해 발견됐고 B씨는 17일 오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메라 메모리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됐을 뿐 아니라 카메라 설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돼 피해자와 격리 조치 중입니다.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연천과 포천, 동두천을 포함한 접경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수원과 용인, 수지, 기흥 등 10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과 그에 따른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 북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21대 국회 들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김민철 국회의원은 최근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5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를 분리해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인구가 400만 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개발 제한 등으로 낙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도를 신설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에 수원시 장현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열린 투표에서 장현국 의원은 132표 가운데 70표를 차지하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부의장 후보에는 용인시 진용복 의원과 남양주시 문경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당대표에는 의왕시 박근철 의원이 뽑혔습니다. 의장단은 다음 달 7일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업체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은 수원과 화성 지역의 음식점과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을 우선 수사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수사 사항은 수질 검사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와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압류 조치와 행정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희망자 9,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24개월간 저축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등 총 580만 원을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경기도 거주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발성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경기도 대표 학생자치배움터 몽실학교가 더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최경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경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몽실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의정부 지역의 교사, 지역 주민,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 교육 공동체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마을 학교인 꿈 이름 배움터가 있었어요. 2015년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과 함께 의정부 교육지원청 서우철 장학사가 꿈 이름 학교를 운영하며 민간과 교육행정청이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경기도 교육청 구 북부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가 꿈 이름 학교 활동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이재정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문화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구청사를 학생 중심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16년 9월 20일 현재의 몽실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동안 몽실학교 확대와 또 내실화 방안을 꾸준하게 제안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뜻이 모인 이 조례가 몽실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첫 번째 조례라고요. 네, 몽실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이 운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몽실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조례로 인해 생김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몽실학교는 학생자치 배움터인데 이해가 부족하여 몽실학교에 대한 오해로 인한 운영의 미숙 또는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례로 인해 명확하게 몽실학교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으로 이 몽실학교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몽실학교는 이제 법적 기반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 근본 조례 제정이 시사하는 바는 몽실학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고요. 또한 조례로 인하여 지역별 몽실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몽실학교가 학생자치 배움터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면서 주체가 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권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학생 자치에 대해 어떻게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나침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몽실학교에 우리 아이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듯한데요. 어떤 학생들이 찾으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몽실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져 있습니다. 통통 튀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디어로 기획된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성적에 비교되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그런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몽실학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몽실학교를 앞으로 좋은 교육 사례로 키워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옷차림도 더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내륙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는 내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분한 냉방과 수분 섭취로 체력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식재료 관리와 위생에 신경 쓰시고 해산물 등의 요리는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